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아서 중3 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진로 진학 지도에 더 부담을 지녔으리라 여깁니다. 전염병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동영상 자료의 반복적 청취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및 배정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자란다고 하지요. 부모님의 관심과 정성의 소리를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듣고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학부모님,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신뢰하고 함께 이 울산 교육의 장을 개발하고 가꾼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이 설명회가 자녀의 학교와 진로 선택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남은 기간 학생과 학부모님의 진로 진학 희망을 최대한 고려한 고입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 장학사 신모영입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가까운 날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년에는 교육청 내에서 설명회를 진행하여 인쇄 책자가 배부되었으나 올해에는 관련 자료를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교육정보란에 고입 정보란에 탑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자료를 참고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가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 및 배정 관련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고등학교 정원 현황, 기타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한 후 진학정보센터 파견 교사이신 한미경 부장님의 대입 정보 및 고등학교 생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후 문의사항은 210-546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입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내신 성적은 교과 성적 160점, 비교과 성적이 40점, 총 200점 만점입니다. 이는 교과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과 성적은 2, 3학년 4학기 성적이 반영되며 이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성적과 성취 점수를 모두 적용합니다. 모든 중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를 반영하여 12월 16일에 내신 성적 산출을 마감합니다. 비교과 성적 산출 시 모든 근거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 3학년 내용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3학년은 12월 13일까지의 실적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후의 활동 내용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봉사활동 점수는 시수와 상관없이 2점 만점이 부여되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반영 비율 및 점수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영역입니다. 현재 중3학년이 1학년일 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학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에 1학년 전체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2, 3학년 성적만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내신 성적 100% 중에 교과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반영하는데 80%의 40%인 32%를 2학년 교과 성적에서 반영하고 80%의 60%인 48%를 3학년 성적에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내신 성적 200점 만점 중 교과 성적 160점 만점, 비교과 성적은 40점 만점이 됩니다. 이 중 2학년 교과 성적은 64점, 3학년 교과 성적은 96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영역 보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100%로 보았을 때 출석 40%, 봉사 20%, 행동 발달 상황 20%, 창체 20% 반영됩니다. 전체 내신 성적 100% 중에서는 비교과 성적이 20%가 반영되므로 출석은 비교과 성적 20%의 40%인 8%, 봉사활동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은 20%의 20%인 4%가 각각 반영됩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40점 만점에 출석 16, 봉사 8, 행동 발달 상황 8, 창체 8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비교과 영역 내신 성적 반영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석 성적은 16점 만점에 기본 점수 4점, 1, 2, 3학년 각각 4점 만점입니다. 미인정 결석 시 1일당 0.5점씩 감점됩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같습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기본 점수 2점, 각 학년 2점 부여하여 8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1, 2, 3학년은 모두 활동 시간과 상관없이 2점 만점을 부여받습니다. 즉 현재 중3 학생은 1, 2학년 때 20시간을 했을 경우에만 만점인 2점을 부여받고 실제 봉사활동 시수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만 3학년 봉사 점수는 2점으로 같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은 기본 점수 5점, 학년별 가산점 1점씩 부여해서 8점 만점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도 기본 점수 5점, 학년별 가산점 1점, 총 8점 만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반장, 부반장, 학생회 임원 등이 늦게 뽑혔지요. 늦게 뽑히든 일찍 뽑히든 창체활동은 1학년 3월 2일부터 2학년은 3월 1일부터 나이스에 기록될 것입니다. 실제 활동 일수는 적으나 한 학기라는 조항에 부합하므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학기의 종료일은 여름방학 시작일이 아니라 여름방학 끝나는 날, 즉 2학기 개학 하루 전입니다. 한 학기 또는 6개월 항목이 있으므로 한 학기, 즉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동을 해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가산점 부여 대상자이나 전학이나 자퇴를 원하시 방학 시작일이 아니라 2학기 시작 전일이 창체 활동 기간이어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봉사활동 산출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중 전 입한 학생 중 기준 시수가 울산과 다른 경우나 해외 귀국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전 편입학으로 인하여 특정 학년에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중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절차와 방법에 맞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차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동 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 가산점은 교과와 관련이 없는 인성 영역에 등급이 없는 학교장 표창장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은 반장, 학생의 임원, 동아리 반장 등에 부여하는데 이 모든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 발달 상황 가산점의 인성 영역은 효행, 선행, 성실, 모범상 등에 해당되나 상장
현장 명칭이 5가지 영역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5가지 상명을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해당 학년에서 한 학급당 5명을 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각 학년도의 수상자가 학교 총 인원, 즉 학급수의 5를 곱한 수를 넘어설 경우에 인원에 맞추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입생으로 인한 인원 초과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상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산점 부분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에서의 징계 사유가 있을 시 가산점 부여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만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이 조항은 2, 3학년 때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중3 학생이 1학년 때에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2, 3학년 때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각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상 대상자나 창체활동 가산점 대상자의 가산점 부여 자격, 적격 여부, 수상자 총 인원 등을 심의 결정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후기 일반고 배정 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기 다구는 전체 학군과 거주 학군의 지망 학교를 각각 2개 교 선 지원 후 추첨 배정합니다.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전체 학군에서 30%, 거주 학군에서 30% 배정되며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주 학교군 및 인접 학교군에서 40% 임의 배정합니다. 40% 임의 배정 시에 평준화 배정 시에는 원거리 배정 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1단계 1희망, 2희망은 비워두고 거주 학교군, 즉 2단계의 1, 2희망을 쓰면 됩니다. 올해는 세인고와 3.1요고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과학중점학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날 합격자 발표 이후에 1월 28일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학교군 설명하겠습니다. 학교군은 전체 학교군, 거주학교군, 인접학교군으로 구분하며 전체 학교군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한 개의 학교군으로 하며 거주학교군은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5개의 학교군으로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남부 학교군에서는 3.1여고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서 빠집니다. 거주학교 군별 지원 가능 학교 살펴보겠습니다. 배정 희망 학교를 작성하실 때 2단계에서 적으시는 거주학교 군별 지원 가능 학교는 동부 6개, 북부 8개, 중부 8개, 남부 16개, 언양 특수 9개 교입니다. 여기서 언양 특수의 9개 교란 언양 특수 지역의 거주학교군인 언양고와 경의고 2개와 언양 특수 남부 인접 학교군에 해당하는 남구 지역의 문수고, 성강여고, 우신고, 제1고, 무고고, 울주군 A 지역의 범소고, 천상고 7개 교를 일컫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는 울산 지역 전체 학교 중 1희망, 2희망을 적고 2단계에서는 학생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1희망, 2희망을 적습니다. 입학 원서에 1단계 1희망, 2희망이 있고 2단계 1희망, 2희망을 적으면 되는데요. 1단계 1희망과 2단계 1희망이 같은 학교라도 괜찮습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처음부터 2단계 1, 2희망만 적을 수 있고 2단계부터 적용해서 배정합니다. 언양 특수학교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2단계에서 1, 2희망으로 경의, 언양, 제일성광, 문수, 의신, 무거, 범서, 천상고 9개 교 중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기타 전형에 대한 배정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전형자는 우선 배정 대상입니다.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 부자유자, 쌍둥이, 다자녀 가구, 소년 소녀 가장,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도 우선 배정자에 해당됩니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배정한 학교에 제1 지망교만 표기하면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정원 외로 우선 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는 당해 입학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입학 성적과 관계없이 정원 외로 선발하여 가능한 한 학생의 희망대로 우선 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해당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학폭과 관련해서는 전학 조치를 했을 경우 피해 학생에 한해 우선 배정되지만 전학 조치 외에 피가해자를 분리 배정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교육청의 재배정 신청 공문에 따라 진행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해 학생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피가해자가 제1지망, 1,2희망을 다르게 적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 입학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는 중학교 전 편입자입니다. 적어도 외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 편입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서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거주기간, 재학기간이 모두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 재학기간이 2년이 미달될 시에 교육청의 특례 입학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2월의 번위 안에서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원격 수업을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고 특례 입학 대상자 심의 원서 제출은 11월 16일에서 26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심의 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송은옥, 강북은 광미경 장학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특례 입학자로 확인된 자는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여 가능한 한 학생의 희망대로 우선 배정합니다. 단 학교별 정원 2%를 초과할 시에는 추첨 배정됩니다. 위장 전 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제출 서류에 기재한 학군 내 거주지에 실제로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거주지 확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양산이나 경주, 양남중 등 교육감 협의지역 출신자는 모두 출신 중학교장이 확인하십니다. 별거나 재산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등본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거주 사실 조사 업무 처리 지침이 11월 12일 날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각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실거주 확인 및 확인서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12월 중순에 지금은 12월 16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또는 이전 예정에 따른 원서 기재사항 정정 요령이 안내될 것입니다. 원서 접수일 이후 거주지가 변경되는 학생의 경우는 해당 공문에 따라 원서의 거주지 및 2단계 희망학교를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배정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배정 흐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부모님께서 1단계 1희망 2희망, 2단계 1희망 2희망을 입학 원서에 기재하면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1, 2단계에서 30%씩 희망 추첨 배정하며 모든 추첨에 탈락하여 배정을 받지 못한 40%의 학생은 통학거리나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 배정을 받습니다. 이때엔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원거리 억제 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배정 기준 번호 추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2단계에서 희망 배정 대상자인 배정 순번을 정하기 위한 기준 번호 추첨입니다. 추첨자 8분이 투표함에서 숫자가 적힌 공을 1개씩 뽑아 8자리의 기준 번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 번호가 정해지면 프로그램에서 배정 순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8분이 추첨한 기준 번호가 20948617번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준 번호의 난수 부여를 위해 특정한 숫자로 정해놓은 7654321을 곱하면 16으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가 나오며 이 중에서 뒤에서 8자리 숫자를 취하여 접수번호 첫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은 390224057이 됩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두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접수번호 첫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 39024057에 첫 번째 접수번호 학생과 마찬가지로 특정 숫자 7654321을 곱하면 29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뒤에서 8자리 숫자를 취하여 접수번호 두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은 5900297이 되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은 12333-337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첫 난수 추첨된 배정 기준 번호에 따라 프로그램이 적용하여 전체 학생의 배정 순번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접수 번호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배정 순번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 번호 세 번째 학생이 다른 2명보다 먼저 배정을 받게 되겠죠. 쉽게 말해 희망 배정 1, 2단계에서 앞선 배정 번호가 부여되어 배정될 확률이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보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고입 배정이 공정하고 신뢰성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배정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배정이 발표되는 21년 1월 28일 이후에 일반고 재배정 관련 공문이 나갈 것입니다. 이때에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조사하여 재배정합니다. 입증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교육청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고 재배정 및 타시도 일반고 신입생 입학 전 배정 원서 접수는 2월 2일에서 5일까지이며 관내 일반고 재배정의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배정받은 고등학교에도 확인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반고 배정 추진 일정을 보면 16일까지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 완료하고 거주지 이전 예정에 따른 원서 기재 사항을 정정합니다. 그리고 21일에서부터 24일까지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1월 8일 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1월 28일 날 배정 발표를 하며 2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고 재배정 및 타시도 일반고 신입생 입학 전 배정 원서 접수를 하고요. 2월 17일 날 일반고 재배정 및 타시도 일반고 신입생 입학 전 배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학년을 대상으로 가산점 대상자 기간 산정 기준을 보면 이 학생들의 1학년 1학기는 입학일에서 1학기 종료일입니다. 입학일 즉 대부분은 3월 2일입니다. 1학기 종료일은 방학 시작일이 아니라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전날입니다. 가산점 대상자는 가산점 대상자 산정 기간이 5개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로 인정합니다. 모든 활동은 3학년 비교과 성적 산출 기한인 12월 13일까지의 실적만 인정하며 가산점 대상자가 모두 학기 초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수상 실적은 앞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상장 명칭은 학교별로 달라도 5가지 영역 이내로 제한하며 대상자도 각 학년에 학급당 5명의 인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가산점 대상자 자격 적격 여부나 인원 조정 등은 모두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올해 주의할 사항은 이 학생들이 1학년인 2018년도에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2, 3학년인 19년과 20년도에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부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조건부 기재유보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학생인 경우도 그 이전 학교의 자료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확인 후에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 12월 13일까지 학생부에 입력해야 할 사항은 출결, 봉사활동 실적, 학생회 및 학급회 인원 활동 실적, 동아리 반장 실적 등입니다. 여기서 3학년 2학기 반장이나 2학기 창체 동아리 반장은 12월 1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산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다구는 전기 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다 지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나 체육특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 원서를 작성하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자제분이 입학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서 작성 시 단계별 제1지망과 2지망은 서로 달라야 하며 제2지망에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와 사진은 모두 최신 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 고등학교가 결정된 학생도 반드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죠. 이 학생들은 각 단계별 제1지망에 결정된 고등학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교육청에 문의를 하신 후 입학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교 3학년 부장님께서 증빙 자료 준비를 도와주실 것이므로 미리 의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감 협의 지역의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입학 원서와 내신 성적 일람표를 참고하시고 입학 원서를 작성하신 후 21일에서부터 24일까지 울산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로 오셔서 원서 및 제방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고등학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후기고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시도 후기 일반고 지원 후에 탈락자가 우리 교육청 후기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21학년도 고등학교 정원 현황 살피겠습니다. 전기고 정원은 2081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70명이 줄었습니다. 후기고는 외고, 청고 포함 7,556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9,637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중3 정원이 9,863명으로 전출이나 전입자 또는 미진학, 기타 정원 외 인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정해서 주는 것으로 현재 울산 지역에 재학 중인 중3 학생은 학교의 유형이 다르거나 지역이 다를 수는 있어도 고등학교 입학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오늘 설명에 워드 파일과 PPT 파일을 교육청 홈페이지 고입 정보란에 탑재해 두겠습니다. 이외에도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 접수 방법 및 타시도 학생,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 학력 인정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 방법 등도 탑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 봉사활동 성적이나 고등학교 선택 및 진학 지도 도움 자료 등과 배정 관련 서류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10-5464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대입 정보 및 고등학교 생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학년도 후기 일반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중3이라고도 하고 예비 고1이라고도 칭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 이후 치르게 되는 2024년 대입에 대해 안내하게 된 울산진학정보센터 pak임교사 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하면서 대학 진학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삶 전 과정을 우리가 진로라고 하고 이 진로에 대한 결정을 대학 입학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초중고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경험 역시 우리 아이가 만들어갈 진로와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와 기술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내연기관인 자동차의 엔진룸이 없어지고 전기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하부에 깔리면서 자동차 디자인은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미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 실내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기술과 효율,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자동차 디자인을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품이 생산되고 사용되면서 폐기 문제도 커질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기술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미래 예측, 협업 능력 등 다양성과 협력을 손꼽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모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직업군도 생기고 있고 실제 대학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관련한 신설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PPT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질 예정이니 혹시 내용이 빠르게 전환되어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 고등학교 생활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 또는 직업의 자격을 위해서 아이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부모로서 진학을 권하면서 사실은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여러 경험에서 느끼고 또 주변 상황에서 들은 것처럼 행복은 어떤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겪은 긍정적인 마음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수업과 활동에서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경험,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기울인 노력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부모님의 긍정적인 지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교 생활에서 자기에 대한 탐색과 수업 과정에서 배우는 기쁨과 지적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진짜 의미라고 한다면 대입 준비에서는 계속하게 될 아주 중요한 질문과 기준이 바로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과 전공 공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위 네 가지는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대입의 방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 학부모님과 학생의 이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을 시작하고 길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입과 수능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연도 전에 필요한 정보를 발표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입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선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됩니다. 현재 중3인 우리 아이가 치르게 되는 대입연도는 2024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대입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중3 학생이 치르게 되는 2024년 대입에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입 정책에 맞추어서 대교협에서 대입 정책 기본 사항을 발표하는데 법적 시한에 맞추어서 현재 고1 내용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기본 사항의 내용에서 입시의 큰 틀이 고2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중3도 비슷한 경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어느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모집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바로 각 대학에서 발표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나타납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직 대학 입학 체제가 낯선 학생, 학부모님을 위해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으로 발표된 대입 전형 표준화에 대해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대입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는 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는데요. 수시는 9월 원서 접수 이후에 대학별 고사와 선발을 12월 정시 모집 이전 정해진 기간까지 실시하는 모집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수시 모집 과정에서 진행되는 전형 형식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4가지입니다. 지원 전형수가 총 6회라는 의미는 대학 수가 아닙니다. 내가 꼭 가고 싶은 관심 있는 과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넣었다면 전형 2번의 기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을 치르고 수능 성적에 따라 가나다 군별로 1회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 제한에서 예외인 대학으로는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니스트가 그러한데요.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생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복수 지원 제한 예외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에 활용되는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전형은 이름에 표현된 전형 요소, 즉 교과 전형의 경우, 종합의 전형의 경우 등 어쨌든 전형 요소가 50% 이상 적용될 때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추가해서 면접이나 학생부 비교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형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수능 최저 학력에 미흡할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현재 중3 학생에게 적용되어 앞으로 대입의 큰 방향성으로 안내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 자료 공정성 강화는 학생부 기재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그 외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대입 반영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2024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는 폐지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정시 수능 확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은 정책 입안 당시인 2019년 대입에서 학종 논술 비중이 과도했던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을 40%로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16개 대학은 화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수도권과 서울권 많은 대학에서 정시 수능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수능 모집 비율에 대해 자율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 중에서 정시 수능 모집 비율이 낮아진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별로 발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내용이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입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공고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 대학 진학의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안내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혹시 해당 자격이 있는지 본인이 확인해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정책에 언급했던 대입 자료 공정성을 위해서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외부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축소하고 정규 교육과정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활동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학교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학생의 진로와 탐구 능력을 향상시킨 내용으로 기재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부산대를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전형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시 전형의 방법 비율 등 학생 모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공지되어 있습니다. 2024년 대입에 대해서 각 대학이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대입 전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서 꼭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로 발표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내용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과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3의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 전형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현재 고2 학생부터입니다. 변화되는 사회에 맞추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기초 소양을 키우고, 그리고 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편성되었던 국영수 중심의 시간을 적정화하고, 그리고 많이 큰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과가 폐지되고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대입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년이 현재 고2 학생이니까 이 고2 학생의 대입과정인 2022년 대입 전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편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됩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과고, 외고 등의 특수목적과에서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교과목인데 일반고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평가를 석차 9등급제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과목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인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데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석차 등급이 적용됩니다. 일반 선택과목에는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표에 붉은색으로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성취도 3단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고3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석차 9등급제가 적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입 성적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목고와 특성화고 아니면 산업수요 맞춤형고인 마이스터고에서 수강하게 되는 전문교과 1, 2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학교 지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학생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군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을 자세히 보면 공통, 일반, 진로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류에 따라서 성적 산출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대입 반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대학은 전공별 계열 구분이 계속 존재합니다.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학 계열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진로 희망 또는 관심 분야에 따라 만약 선택 과목을 구성한다면 어문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에 심화 국어와 영미문학, 상경 계열의 경우는 경제수학, 영미문학, 그리고 이공 계열은 필요에 따라서 미적분과 심화 국어 등이 선택될 수 있겠죠. 앞서 언급된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취도뿐만 아니라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 과목이 어떻게 이수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목을 이수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키워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희망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교육청 주관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울산교육청 주관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의 일부입니다. 거점형과 온라인으로 나뉘어져 진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수강한 과목과 교과 활동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런 적극성을 보였다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고 대입에 반영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기록으로 표현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9등급제가 적용됩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기재되고 석차 등급이 나타납니다. 석차 누적 비율에 따라 석차 등급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가 적용됩니다. 원점수에 따라 절대평가 A, B, C로 나타나고 원점수와 평균만 기재됩니다.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토대로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하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기재 방법이 대입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2024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대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 사회과학을 반영한다는 대학, 그리고 울산대처럼 몇 과목만 추려서 반영하는 대학 등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되는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입 전형은 내년 4월에 발표 예정인데 서울대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따끈따끈한 지금 시간, 지난 10월에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을 신설하고 정시 수능 위주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용이 제법 크고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이 내용을 잘 살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뀌어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 적용되는 2022년 대입에서는 수능 역시 기존 수능과 크게 변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의 문항 비율을 3대1로 해서 일부 문항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와 공통과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합쳐서 한 영역으로 상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과목을 이용해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등급 부여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 수능 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문이과 계열에 의해 구분된 사회 탐구 영역 역시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9등급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정한 대학 수입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지정을 명시한 대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영역에서 미적과 기하, 과학 탐구 영역을 지정한 대학이 많은데요.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전체나
의학 계열 등 선호학과에서 지정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별, 학과별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수능 체제에서 자연계열 수학과를 지정한 대학에서 보통 수학 선택 과목이나 과학 탐구 과목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에서 성적표를 형식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제 치러지지 않아서 보지는 못한 성적표인데 예시 내용입니다. 점수로 표시되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은 모두 상대평가 개념의 점수인데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의 경우 평균을 100이나 50으로 조정해서 재산정한 점수입니다. 100분위 역시 표준 점수를 근거로 상대적인 서열을 10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상대평가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국수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등급은 비율에 따라 9등급제로 나타납니다. 절대평가 과목은 원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영어는 90점, 한국사는 40점으로 등급 구분이 시작되고 제2외국어는 45점이 1등급으로 표기됩니다. 수능 최저 반영이나 수도권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수능 문제 해결을 위한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3 학생의 경우 2023년 11월 수능이 치러지는데 이를 위해서 1, 2학년 동안 4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성적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월 입학하면 바로 치르게 되는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대입의 핵심 변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 2학년 교과 성적의 대입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입 정책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학생부 서류가 간소화되고 지역 균형 확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이 변화되고 기타 사항으로 약대 6년제 신설에 따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2년 대입 전형에서 지역별 전형별 모집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20% 조금 넘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에 의해서 정시 비율 확대가 공고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비율이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은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은 15% 정도입니다. 전형에 따른 모집 비율이 모두 같지 않으니 학생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교의 전형 계획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전형 중에 의미 있는 주요 전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중에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에 따라 수도권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입니다. 기존 종합 전형의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교과 위주 전형으로 전환한 대학도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와 같이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새로 신설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 자격을 고3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충실히 학교 생활에 임한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의 고등학생은 부산, 울산, 경남권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울산대나 동아대 등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의 경우 과별로 지역인재 전형의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의예과나 기계공학과와 같은 인기학과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입 정책과 별도로 약대 입학의 변화가 이미 고지되어서 2022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약대 모집은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 자격 시험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었었는데 2022년 대입부터는 1학년 과정부터 선발하게 되므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학대학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대 운영 방법을 통합 6년제라고 합니다.
전국 약대의 32개 대학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전국 규모로 보면 1,6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모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선에 사실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수시 모집 비율이 높습니다. 영남권은 수시 모집에서 또 교과 전형의 비율도 높고 지역 인재 전형 모집도 함께 진행되니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 전형을 의미 있게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2024년 대입 준비에 대해서 2022년 대입 전형을 통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외부 영향이 컸던 비교과 영역이 거의 없어지고 학교 교육 과정이 교육과정의 영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교과평가가 단순히 지필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업 시간에 참여, 질문, 지필평가, 수행평가 활동,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한 심화 탐구 활동, 그리고 이걸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동아리, 진로활동 등이 모두 교과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학습을 바탕으로 교과 성적이 반영되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기록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비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발전 과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위해서 전형별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1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 반영이 이전 대입보다 커졌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과목도 한번 살펴보고 성적 관리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실한 고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교과 성적과 함께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잠재력, 인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서류 평가는 이제 자소서가 폐지되었으니 학생생활기록부,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희망진로 계열과 연결되어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했는지도 중요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전공적 합성은 전공 계열과 관련 과목 이수,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활동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자기주도적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협업 능력 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학생부를 통해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의 역량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수업 과정에서입니다. 개별 교과 평가와 활동에서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지적 호기심, 열정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올해 2021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서를 기본으로 해서 수업 내용과 교과서에 대한 넓고 깊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인 학생을 에게 높은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자 노력한 것에 대한 의미로 모든 과제 수행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등 다양하고 폭넓게 학생의 인성과 탐구 역량을 살펴본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대학을 알아본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과활동과 다양한 창체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시험이나 그 결과에 너무 과도하게 성공과 실패를 해석하지 말고 3년의 전체 설계 속에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고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시에서 증가한 수능 영향력을 고려해서 수능 준비 역시 꾸준히 진행된다면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희망대학의 대입 전형 목록표를 작성하면 그 대학의 전형을 미리 살펴보게 되고 대학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 탑재되는 이 동영상의 강의 원안에서 이 목록표 양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가장 유용한 사이트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곳과 프로컬리지라는 곳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는 대입의 입시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직업 흥미도 검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 스스로 대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입 정보, 학생의 성적 분석, 대입 상담 안내, 대입 정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목표 대학에 대해서 나의 성적 그리고 관심 대학에 대한 전형 관리가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이 꼭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워크넷, 캐리어넷과 연동해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검색해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에서 2020년 올해 처음 전국의 모든 대학이 대입 전형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관심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의 합격선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울산 진학정보센터에서도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입시 경험이 많은 현직 선생님과 1대1로 1시간 정도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 부모님이 따로 오셔도 되고 저녁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학생과 함께 상담을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직접 오시기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대입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참고하면 현재 중3 학생이 치르게 되는 2024년 대입의 일정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된 대입에 대한 용어가 추가로 궁금한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 많은 용어 설명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활용할 부분이 이 사이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니 사실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엔 대견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앞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서 찬찬히 뚜벅뚜벅 그리고 함께 준비해 가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대입의 결과뿐만 아니라 진학 준비 과정과 고교 생활에서 미래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갈 역량을 키우면서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의 큰 응원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